제2의 빌라왕이 또 나왔습니다. 내가 나쁜 짓 하면서 살지 말라고 했지? 안녕하세요. 메신저 조용화입니다. 오늘은 제2의 신종 빌라왕에 대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 참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혹시나 우리 애독자님들도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조금은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정말 지금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가 없고 스스로 지켜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독자님들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자산을 좀 스스로 지킬 수 있게끔 도움 드리려고 하고요. 정말 요즘 경제와 서민 생활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기가 막힌 편법 사기를 통해서 피해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종 전세 사기로 인해서 피해자가 무려 2만 명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요. 제2의 빌라왕의 진실에 대해 같이 공부해보고요. 우리 애독자님들만큼 이런 전세, 월세, 대처 방안에 대해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보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남의 불행 이용해서 이제 돈벌이를 한다. 이 전세 사기 주택 헐값에 낙찰받은 법인들, 이제 새로운 빌라 왕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이 주택을 특정 법인들이 무더기로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피해자만 무려 지금 2만 명이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죠. 전세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서 이 돈벌이를 해왔다. 조금 내용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뒤에 제가 내용을 또 정리한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공부해보면 되겠습니다. 17일 허그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에 이제 9천 가구 이상 전세 사기 피해 빌라가 이제 경매로 나왔습니다. 허그와 같은 주택 보증 기관들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전세 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준 뒤 피해 주택을 경매로 넘겨 회수를 했는데 해당 주택을 낙찰을 받으면 낙찰 대금과 별도로 허그가 피해자에게 지원한 이 보증금을 허그에 원래는 되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이 특정 법인들은 전세 사기 피해 빌라 대다수가 경매에 여러 번 유찰돼서 이제 낙찰 가격이 이 감정가의 10% 이내로 내려가는 등 헐값이 되자 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수십 가구를 헐값에 낙찰을 받고 대위 변제금을 갚지 않은 채 그냥 다시 재임대를 하는 형태입니다. 2억짜리 감정을 받은 물건이 1,00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후에는 그러면은 1억 9천만 원은 원래라면 그 낙찰자는 허그에 다시 상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죠. 하지만 이것을 상환하지 않고 빈집에다가 다시 이 낙찰 1,000만 원에 낙찰받은 집을 전세나 월세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세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투자금을 회수를 한 다음에 다시 경매를 하는 거죠. 일단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우리 애독자님들이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영상을 켜게 된 것도 있고 여기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산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이렇게 사기꾼들한테 저희가 계속 사기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저와 같이 계속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 사기는 정확히 어떤 거지? 지금까지 전세 사기는 갭 투자 형식의 깡통 전세가 많이 유행이 됐었죠. 예시를 보면은 1억짜리를 1억의 전세를 맞춥니다. 그리고 1억 2천에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보면은 갭 투자의 성향이 다분합니다. 대신 이 부작용은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이 전세금을 줄 수가 없게 돼요. 요 하단에 제가 더 쉽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깡통 전세는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아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갭 투자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데 갭 투자는 집값과 전세금 차액만으로 집을 구입하고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른 후 더 높은 가격에 팔아 이익을 얻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부동산이 상승하는 패닉바잉 시기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주식, 코인 모두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막 절대 불패처럼 막 무조건 올라갈 거야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행위들이
결국에는 전세 사기로 이어지게 된 거죠. 일단 진행되고 있는 수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2 빌라왕 사기 수법은 이렇습니다. 이번 사기는 경매장입니다, 여러분들. 낙찰을 받아서 그냥 싸게 월세를 놓는 방식이에요. 제2의 빌라왕 사기 방식의 하나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다? 경매장이다. 사기의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다. 문제는 낙찰된 물건이 바로 이 전세 사기에 연루된 물건만 골라서 낙찰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전세 사기 물건의 선순위는 허그죠. 왜냐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으니까 선순위로 인해서 일단 계속 유찰을 시킵니다. 10분의 1 토막 정도 시켜요. 전세 피해자의 물건을 10분의 1 가격으로 이제는 낙찰을 받습니다.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허그의 나머지 이 차액 부분을 상환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그 매뉴얼을 봤듯이 상환 기한이 없어요. 자발적 상환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대의 변제를 해준 허그는 임대인에게 이제 구상권 청구를 하지만 이 임대인이 만약에 또다시 나는 돈이 없어,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그랬으면 벌써 줬지,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못 준다고 하면은 이 물건이 재경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게 이제 더 큰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2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낳는 전세 사기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을 한다. 정부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재경매에 나설 경우 새 임차인은 보증금을 날리거나 살던 집에서 또 대책 없이 나와야 된다. 하지만 정부는 상황 파악은커녕 문제의식조차 없어 오히려 빌라왕을 양산시키고 있다. 미친 거죠, 여러분들? 전세 보증을 받은 전세입자는 거처를 또 옮겼고 이 낙찰된 10분의 1 가격의 빈집은 제2의 빌라왕이 월세로 현재 재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5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또 월세를 세팅하면 30만 원은 계속 받는 거고 500만 원은 아까 투자했던 이 낙찰된 금액을 전부 회수하는 거죠. 약간 소액 돌려막기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즌2 빌라왕 이 사기 수법, 바로 경매 시장이 도박판으로 이제 변질이 됐죠. 진행 구조를 우리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무조건 전세 사기에 연루된 물건입니다. 그리고 경매 접수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임대인이 이제 허그겠죠. 세 번째, 전세 사기 물건을 계속 유찰을 시킵니다. 뭐 1억짜리, 2억짜리가 아까 봤듯이 300만 원 될 때까지 계속 유찰을 시킵니다. 아무도 안 들어와요. 선순위가 허그이기 때문에 만약에 2억짜리다 감정가가, 그럼 제가 1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도 1억 9,900을 허그에 원래 상환을 해야 됩니다. 낙찰자가. 네 번째, 기피 물건이죠. 허그에 일단 대항력이 있으니까. 다섯 번째, 예시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감정가가 1억의 물건을 계속 유찰시켜서 1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9,900만 원은 원래는 허그의 대항력이 있으니까는 상환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 낙찰자는 100만 원을 계속 유지만 하고 상환을 하지 않아요. 일곱 번째, 나머지 차액을 돌려줘야 되는데 안 줍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안 준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기한이 없어요.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너 30일 내로 갚어. 이런 기한이 없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갚으세요. 여덟 번째, 상환 기한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기를 칠 수 있는 행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상환 고지시 문제는 또 뭐다? 다시 그냥 재경매를 해버린다. 야, 언제까지 갚어? 내가 너 대신 돈을 갚아줬잖아. 그래? 나 돈 없는데? 그냥 경매 내놓을게? 또 다시 경매입니다. 아홉 번째, 바보가 된 허그. 전세입자는 알아서 거주하세요. 만약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주를 하고 있겠죠. 뭐 300만 원, 5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전세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보통 전세보증금이 뭐 2억, 3억씩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차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대. 돈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부동산이 좀 더 상승장으로 변경되거나 올라가는 시그널이 보이면 낙찰받은 금액에서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다가 매도를 하는 거죠. 정말 나쁜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열 번째, 임차권 등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해놓은 전세입자는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이미 내가 전세 사기를 당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으니까 그 전세보증금의 70%, 80%는 일단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그 대신 어쨌든 그거마저도 내가 위안 삼아서 거기서 이제 도피를 하고 싶은 거죠. 거기서 살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내가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빈 상태로 되어 있고, 낙찰을 받은 이 낙찰자는 300만 원, 500만 원의 낙찰을 받고 또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 세팅을 해놓는 거죠. 11번째, 낙찰 물건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 월세 세팅을 한다. 12번째,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서 낙찰금을 또 회수하고 다시 전세 사기 물건 입찰을 참여를 한다. 13번째, 위에 있는 12가지 구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전세 계약 전 주의사항, 우리 애독자님들만큼은 절대 피해 입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안 해도 전세 사기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항을 다시 또 표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매매 가격의 70% 이상의 계약은 아예 하지 말자. 뭔가 의심스럽고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아예 애초에 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이 특약사항을 무조건 추가해야 됩니다. 이 특약사항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약을 하지 마세요. 그냥 잔금 지급일 다음날 00시까지는 이 근저당이나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이 무효화된다. 임대인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 문구를 꼭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밑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선 변제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입주한 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세 가지를 지켜야지 대항력이 발생이 되고 다음날 00시까지 근저당이나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이 문구를 넣은 거는 이 아래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중에 이 전입신고가 좀 중요한데, 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오늘 당장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너는 그 다음날 새로운 권리나 그 근저당 이런 것들을 설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내용을 특약에 넣으라는 그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무조건 최대한 빠르게 한다. 네 번째,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다섯 번째, 전입신고 확정일자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을 하되 보증 한도 내에서만 전세 계약을 합니다. 보증 한도가 만약에 3억에 70%라고 하면 이 70% 범위 내에서만 전세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 이상 하는 거는 사실 지금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새로운 사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전세보증보험 한도를 넘는 이 전세 계약은 하지 말자. 6번하고 7번은 같은 맥락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신저 조용화의 정리화면입니다. 오늘은 혹시나 이사를 앞두시거나 전세 월세 계약을 하시는 애독자님들 집중해 주시고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임차권 등기는 절대 계약을 하지 말자. 전세 사건이나 이런 거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임차권 등기 설정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 임차권 등기가 아직 설정이 되어 있는 매물은 절대로 계약하지 말자. 두 번째,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 세 번째, 이 집주인의 근저당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이 빌라왕의 출연으로 정말 넘어진 사람 밟고 지나간다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지독한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스스로를 또 잘 지킬 수 있게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기점으로 피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고 전해드린 내용, 우리 애독자님들은 절대 잊지 마시고요. 다들 생업에 바쁘시니까 제가 항상 건강하고 신속한 내용으로 전해드릴 테니 앞으로 항상 같이 지금처럼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